콜롬비아에는 죽기 전에 꼭 한번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 살았던 노인이 있습니다. 그 바람은 그의 나이 98세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는 바로 67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던 6.25 콜롬비아 참전 용사 알바로 리카우르테 곤잘레스입니다. 그는 1952년 12월부터 1954년 5월까지 한국 전쟁에 참전했는데요.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한국으로 전투 부대를 파병한 국가입니다. 콜롬비아의 해군이었던 그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을 지구 반대편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파병되어 왔습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젊음을 바친 많은 참전 용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쟁 기간 한국 땅을 밟은 콜롬비아 군인은 육군 5,100여 명, 해군 300여 명입니다. 이 중 163명이 전사했고 69명이 실종되었으며 448명이 부상을 당하는 고통을 겪은 나라입니다. 알바로 씨 역시 한국에 있었던 2년이라는 시간은 참혹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찌 보면 다신 쳐다보기도 싫었을 것 같은데요. 그는 자신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고 했던 한국에 대해 항상 그리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콜롬비아로 돌아간 후에도 죽기 전에 꼭 한국을 다시 보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알바로 씨는 평소 가족들에게 내 인생에서 6.25 전쟁은 정말 중요한 시기였다며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유업을 남겼고 한국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을 보람차게 생각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이루어진 것은 2021년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었습니다. 보훈처의 초청으로 참전 67년 만에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다른 참전 용사 18명과 함께 한국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초청 소식이 알려지자 그는 감격스러웠지만 가족은 그의 여행을 만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나이가 많기도 했고 지병이 있기도 해서 한국까지의 비행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리는 가족들에게 이번 생의 마지막 방문이라며 67년 만의 한국행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아버지의 소원을 가족들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죠. 평생 한국에 가는 것을 바랬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들과 함께 한국을 찾게 된 알바로 씨는 뜻을 이루어 콜롬비아의 부통령 등과 함께 부산 남구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린 턴 투어드 부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감격스러운 행사를 무사히 마친 그는 서울행 KTX에 탑승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열차가 대구를 지날 무렵 알바로 씨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하는데요. 지병인 담낭 결석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병원 이송이 조금만 늦어져도 노병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들은 신속하게 움직여 가까운 대전보훈병원에 연락해 대전역에서 의료진을 대기시킵니다. 구급차를 타고 먼저 보훈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한 뒤 다시 충남대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하필 고향 땅을 떠나 있던 그에게 생긴 위급한 상황에 한국은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한국은 그가 전쟁을 치렀던 그 시대의 한국이 아닙니다.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나라가 되었으며 그는 콜롬비아에서 치료하지 못해 포기하고 있었던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긴 시간의 입원 치료 후 그는 건강이 호전되었고 본국으로의 귀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40여일간의 집중 치료를 받은 그와 가족에게 또 하나의 걱정은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은 비용과 장기간의 병원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훈처는 충남대 병원과 협조해 알바로 씨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40여일간의 아들의 체재비 역시 지원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는 대한민국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콜롬비아까지의 장거리 비행으로 기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대전보훈병원 간호사 2명과 보훈처 직원 1명을 현지까지 동행시켰습니다. 경유지인 미국에선 주 콜롬비아 한국 대사관의 지원 속에 에어 앰뷸런스로 보고타로 이동했습니다. 의식이 있는 채로 보고타 군병원에 입원해 계속 치료를 이어갔는데요. 얼마 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계속 치료 중이었던 그가 결국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콜롬비아 해군이 엄수한 보고타 장례식에 직접 참석한 서현수 주 콜롬비아 국방무관은 고인의 아들이 아버지의 치료를 돕고 장례까지 신경 쓴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며 아버지가 참전 용사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드러내셨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방문했던 감격을 너무 짧은 시간 간직했던 그는 평생 소원이었던 한국을 방문해 이제 여한이 없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방 안에 치료 과정을 지켜본 아들은 방안 중 보훈처에 편지를 쓰기도 했는데요. 한국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따스한 형제애를 보여줬다며 한국에서 받은 지원이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당시 함께 방한했던 콜롬비아 부통령도 고인의 치료와 본국 이송 등에서 우리 정부의 조치에 고마움을 전하며 친구를 절대 버리지 않는 한국의 모습이 귀감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보낸 편지 마지막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애써준 당신들의 모든 노력을 우리 자손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거듭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콜롬비아 참전 용사들이 소중히 간직해왔던 사진과 배지들을 전쟁 기념관에 기부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콜롬비아 용사들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수십 장의 사진에는 참혹한 전쟁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생애 처음으로 눈을 보고 신기해하는 군인, 작전 지역에 투입되기 전 전우들과 점심을 나눠 먹는 병사들, 전우의 죽음을 애도하며 기도하는 모습 등의 사진이었습니다. 참전국 중 가장 늦게 합류했지만 그 어느 참전국 못지않게 고귀한 피와 땀을 바친 콜롬비아 청년들이었습니다. 첫 싸움이었던 후군 토령 전장에서는 중공군과 치열한 격돌 끝에 고지를 점령했고 그 후 4,000명 이상의 콜롬비아 군인들이 추가로 참전해 한반도의 곳곳에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참전했던 헨리 아가메스 비자라가 씨는 2010년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에 방문했던 때를 잊지 못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이 되어 있더군요 라고 말한 그는 강원도 철원에 구축된 미주리선 방어 임무 도중 포격을 당해 왼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전쟁을 떠올리면서 내가 흘린 피가 한국의 발전에 한 몫을 할 수 있었다니 참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노병은 한국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한국인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었다며 한국전에 참전한 것은 나의 자부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덧붙여 만약 한국에서 또 전쟁이 난다면 다시 참전할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해군으로 참전한 빅토르 씨도 한국전 참전은 평생의 자부심이라며 늘 한국전 참전 용사라고 새겨진 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80에서 90대에 고령이 되었고 전쟁에서 입은 부상 후유증과 부족한 복지로 인해 생활이 어렵습니다. 한국은 수년 전부터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콜롬비아 참전 용사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필품과 생활비 등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참전 용사들은 점점 잊혀가는 참전 용사들을 찾아주니 많은 위로를 받는다며 우리가 어려울 때 잊지 않고 도와주는 한국인에게 고마운 마음이라고 얘기해 우리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해준 이들에게 갚는 보답이라고 하기에는 작은 것일 텐데요. 그들은 잊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했으며 본인들이 희생한 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더 큰 보답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주한 콜롬비아 대사는 6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세계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 지금은 반대로 세계를 지원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지식, 혁신, 교육 덕분에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교육, 디지털 혁신, 자유무역의 3대 축으로 발전한 대한민국과 콜롬비아의 새로운 관계 도약을 믿습니다. 라고 한국에 대해 감동과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발전과 더불어 그 발전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